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사임했습니다.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한일 양국 롯데그룹 간의 협력 관계가 당분간은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 20여 개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밝힌 후 주가 급등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관련 주식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 담합 혐의로 고발당한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효성은 이번 사건은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였으며 법적 소명을 거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래 한국예타결제원 사장이 최근 액면 분할 결정을 내린 삼성전자의 거래 정지 기간을 기존 공시보다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내 증권사 및 투자자들의 요구를 하며 주주총회 전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조정된 새로운 공시를 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양 지수 모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으로 마감되는데요. 전일 간밤 뉴욕 증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선방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 더욱더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 교과서 정의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하루 하락하고 하루 반등하고 이렇게 좀 엇갈린 모습에 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마 고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비중이 높은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비중이 낮은 분들은 뭐 적당히 단기 매매할 텐데 내일 이후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방송 참여를 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로도 꼭 좀 참여해달라 했는데 오늘 방송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점 매수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고점 매수로 좀 끌고 가시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힘든 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오늘 특히나 중요한 말씀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1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한 줄로 오늘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추가 하락 시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왜곡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일단 왜곡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저희 정석투자를 통해서 항상 또 시향적으로도 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장이 좀 중요해 보이는 오늘장 한마디인 것 같은데요. 내일장의 추가 하락 시 이제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왜곡적인 그런 상승일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실 것도 같은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이 방송을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정의를 내려드린 건데요. 시장은 정상과 비정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정상일 때는 왜곡 또는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보통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요. 비정상일 때는 보통 왜곡 또는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변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호재나 악재가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변수에 해당하고요. 왜곡은 뭐냐? 다소 조작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지수를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왜곡인데 오늘 저는 왜곡됐다고 100% 확신합니다. 99%가 아니에요. 100%예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결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이제 내일도 상승해 준다면 뭐 한두 번의 왜곡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이후에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왜곡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마감해줬어요. 오늘 아래꼬리 좀 달아줬죠. 근데 이제 2,404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이제 극적으로 반등했는데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수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장중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초반에 이제 2,404포인트까지 밀렸을 때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2,400선 깨지긴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오늘 왜곡된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지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안 깨졌잖아요. 안 깨졌는데 저는 오늘 시가부터 저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오늘은 왜곡 장세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거든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내일도 왜곡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적어도 왜곡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든 정상적으로 내려가든 뭔가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올라가면 한두 번의 왜곡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면은 아마도 왜곡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수급 상황이라든가 모든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 코스닥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21선 이탈했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1선 회복은 안 했지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 검은색이 21선입니다. 이탈했다가 이제 파란색 61선 이탈을 안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탈을 안 하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도 돌파를 못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늘장 정리 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코스피를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가 왜 그러냐? 이게 본류예요.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관전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또 추세적으로 다시 또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내려갈 경우에는 과연 2,400을 깨느냐 마냐 이걸 보세요. 2,400 이번에 다시 한번 깨지면 상당히 무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 해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AJ 렌터카, 두 번째 인터플렉스입니다.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8% 매도 후에 다시 1,500원에 재매수했고요. 인터플렉스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31,250원에 재매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큰 수익은 안 해요. 근데 과정을 보자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정석 투자의 정의,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 합리적인 매매하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AJ 렌터카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저는 10,000원에 사인했습니다. 여기서 사인했어요. 그리고 고점 기록한 이후에 살짝 밀릴 때 이때 정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8%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500원에 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대략 한 8, 9% 정도 평가익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수가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점에서 위험 관리하면서 비중 확 줄이고 확실하게 내려온 거 보고 들어가서 단기 매매하고 매도하고 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번에 인터플렉스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미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10% 정도 수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 수익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홀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짧은 텀에서도 계속 수익이 난다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100번 매매해서 50번 성공하고 50번 실패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전이에요. 1년 내내 해봐야 헛수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0번 매매가 아니라 20번 매매해서 15번 성공하고 5번 정도는 약간 손절하거나 본전 매도하자는 거죠.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석 투자를 하면 고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이 불안한 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현물에서. 뭐 파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고요. 오늘 원래 준비는 안 했었는데 제가 하나 더 팁으로 드리면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정말 평택촌놈 매니아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2016년 8월에 정확하게 62,650원에서 제가 이거를 주식선물 매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물 교체 때마다 계속 홀딩 시켰어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약 18개월이죠. 그래서 누적이 한 470% 정도 평가이익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최근에 이제 그 매도 정리하고, 저는 최근에 드디어 매수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매수해서 홀딩하라고 했는데, 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제가 작년에 한국전력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적으로 얘기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막 그랬잖아요. 45,000원대 따라잡은 분들은 막 야단쳤고요. 4만원 이상에서 잡은 분들한테도 이걸 왜 잡냐고 그렇게 막 야단쳤잖아요. 던지라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드디어 매수 사인을 냈다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물 하시는 분들이 꼭 참고해달라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엔 오늘도 강연에 관련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강연에 반드시 참여하세요. 반드시.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는 이미 공지가 됐으니까 아실 거고요. 내용은 이제 결국 정보 플러스 교육인데, 교육은 그냥 텍스트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이제 3월 강연회 때 그 전날까지 분석한 내용을 제가 이제 시황업종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하고 텍스트로 요약해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 2-3장 정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경제TV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식 잘못 배우신 분들, 이번에 손실나신 분들, 그리고 5년, 10년 했지만 기초도 모르는 분들, 그냥 딱 그 몇 장짜리 그 요약된 내용만 잘 보세요. 그것만 보셔도 최소한 혼자서 멋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받아가시고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2시에 안 맞춰 와도 돼요. 대략 한 4시나 한 4시 한 1, 20분 정도 끝날 겁니다. 끝나기 전에만 오시면 텍스트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그 개인 신상 기록하시고 텍스트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시가 가능하면 2시까지 오시고요. 만약에 못 오신다 그러면 늦게라도 오셔서 텍스트는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평택촌놈 온라인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래서 8기인데요. 이번엔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2월에 위험관리 못한 분들, 손실 큰 분들, 이분들은 꼭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좀 상세하게 풀어보면서 시황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매 복귀 내용은요, AJ 렌터카와 인터플렉스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은 워낙 저희 시간 안에 많이 다뤄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정말 시간 빠릅니다. 이번 3월 강연에 곧 또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하루하루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번 3월 강연회가 더욱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또 대표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텍스트로 교육 내용도 또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알찬 정보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죠? 네. 강연의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린다 그러면 그 텍스트를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고요.
제가 주식 전문가를 19년째 하고 있는데 서울경제TV처럼 이렇게 강연회 때 열심히 준비하는 방송도 처음 봅니다. 저처럼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걸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서울경제TV를 개인 투자자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강연에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 핵심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매수세로 오늘 2400선이 지지가 됐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2404포인트 딱 기록했을 때 제가 장중에 그랬다고요. 오늘 2400 안 깨기 힘들 겁니다. 그러더니 올라왔잖아요. 저는 분봉을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근데 결국 내일 방향성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탄력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21선 회복은 실패했고요. 어차피 거시적 흐름은 코스피하고 연동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올라가면 코스닥도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 떨어지잖아요. 추가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더 탄력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수를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거시적 시황, 그 다음에 미시적 시황, 그 다음에 초미시적 시황입니다. 초미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봉매매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작년 5월에 2600선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제가 2600선 간다고 작년 5월 중순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시적 시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월요일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급락 이후에 반등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게 미시적 시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장기 이 트렌드를 보는 게 거시적인 거고요. 요 단기 반등 보는 게 이게 보통 미시적인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이제 조정의 끝자락을 보는 게 이제 미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분봉을 보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샘플러스 투자 전략에다가 방송 내용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걸 다시 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2455.12포인트 소수점도 안 틀려요. 정확하게. 그 지수 딱 기록할 때 그랬어요. 오늘 고점이에요. 딱 그랬어요. 고점 갔다고. 야, 이거 고점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 빠졌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동그라미, 오른쪽에. 이건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2404포인트 찍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00 안 깨져요. 이게 바로 초미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봉을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 주냐? 파생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바로 돈이에요. 소문하시는 분들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파생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돈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것만 참고해서 최근에 선물 매매하신 분들도 수익이 엄청납니다. 이건 100%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투자 전략 보시면 다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황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설명드리겠고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400이 깨지면 점점 무거워지고 위험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하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2차 하락. 무슨 얘기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2350선이 장중에 한번 이탈됐었죠? 2차 하락 발생 가능성은 생겼어요. 분명히 생겼어요. 아직 높다 낮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2차 하락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생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잡은 지수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탈하면 2차 하락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탈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 방송 매일같이 보시다 보면 제가 사인 내려드릴 거고 트위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결정적일 때는 장중에 트위터로 확 날려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장은 어떻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수가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꼭 트위터 등록해 놓으셨다가 제가 제공해드리는 무료 정보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기관 매수세로 오늘장 2,400선 지지 후 반등을 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서도 강조를 해주셨듯이 내일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이 앞으로가 좀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나 오늘장 코스피보다 좀 탄력적이었고요. 21선 회복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장 역시 코스피 지수와 좀 연동됨을 예상을 하는 만큼 같이 좀 연관돼서 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로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전략과 그리고 공지사항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대표님 트위터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하셔서 이런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동양고속입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에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우리들 제약입니다. 표적 항암제 개발과 정부 지원 수혜 기대감의 상승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첫 번째 이슈는요, 동양고속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 결정에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뉴스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변동성이 꽤 컸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28,2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거래량도 터졌고요. 그리고 최고가를 보면 거의 35,000원대까지도 갔었다가 지금 28,000원, 결국엔 좀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네, 동양고속은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홀딩을 유지하고요. 지금 던지는 게 무의미해요. 미보유자는 단타 매매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래가 뻥 터졌는데,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죠? 사실 좀 억울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태까지 홀딩했다 그러면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없는 분들은 단타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사주 소각은 호재인 건 맞습니다. 분명히 호재예요. 호재인데 근본적인 호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양고속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갔잖아요. 계속해서 보세요. 내려갔죠. 근데 여기서 자사주를 소각 안 한다고 한들 던지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주가가 올라갈 때 자사주 소각이 진짜 호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려갈 때는 수주들한테 욕 얻어먹을까 봐 못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호재는 안 된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된다.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내려갈 때는 어차피 못 던져요. 어차피 못 던지는데 소각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소각한다. 이게 진짜 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또 종가에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동양고속은 보유자는 홀딩을 유지하시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타 매매가 접근 유효하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하시죠. 다음 이슈는 우리들 제약이 올라왔습니다. 표적 항암제 개발과 정부 지원 수혜 기대감을 받았다라는 뉴스인데요. 일단 우리들 제약 오늘장은 20% 넘는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13,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초 15,550원 최고가 그 근처까지 오늘장 좀 노려볼 만했습니다.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거래량도 터졌고요, 대표님. 네, 제가 가장 불신하는 기대감으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이쯤 되면 매도해도 크게 억울할 게 없어요. 대부분 평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절대 추격하지 마시고 관망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약바이오 순환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대감, 이슈를 좀 가려내고 분별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 정석투자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잘 가려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좀 탄력적인 이 가격대에서 보유자는 매도 후 확실히 가격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렸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은 동양고속과 우리들 제약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초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타이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쿠르셜텍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또 두 가지 종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자, 일단 한국타이어는 오늘 5.56% 상승하면서 57,000원대 종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큰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 같은 자리에서 좀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한국타이어 최근에 57,000원까지 다시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세요. 지금 매도하기 좀 억울합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하자 설명드리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작년 7월이었어요. 그때 고점 찍어 좀 계속 내려갔는데 뭐 기업 가치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억울해요. 그래서 지금 던지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좀 더 있다가 좀 더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안 나오면 굳이 추격하지 마시고요. 21선 만약에 아래로 온다 그러면 그때쯤 여러분들이 뭐 1차 정도 분할 매수해 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 보유자는 홀딩을 계속 해보시고 이후에 좀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크루셜텍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크루셜텍 종가 흐름 역시 오늘 20% 넘게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닥권에서 있는 주가인데 2,135원으로 오늘 거래량도 폭발했습니다. 자, 일단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최근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최저가 1,510원이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개별주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여기서 한 번에 계속 날아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조정받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니까 낙폭도 가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 한 저평가돼 있어요. 현재 적정 주가 지금은 4,300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크루셜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봐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셜텍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크루셜텍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 조정 시 매수 의견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좀 주의 깊게 관심 종목으로 잘 가려서 앞으로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더욱더 특별하게 보내주신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매주 금요일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좋은 기회까지 받아보셔서 아카데미 시청권까지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는요, 끝자리 8189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녹십자셀을 매수가 48,300원에 비중 4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녹십자셀 먼저 종가 확인하죠. 2.01% 상승하면서 55,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녹십자셀은 1월 말까지만 해도 최고가 74,5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48,000원대.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잘 보셨던 분 같아요. 일단 저점에서 잘하셨고요.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만 고평가된 건 확실합니다. 지금 적정 주가가 대략 1,8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매매로 끝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 잘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만 잘 설정을 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 또는 20%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고 이후에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만나보신 시청자분이 끝자리 510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DNC 미디어를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장의 DNC 미디어 확인합니다. 1.96% 상승하면서 13,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DNC 미디어는 13,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 역시나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네, 즉시 매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잘 하셨는데 시장도 불안하고 하니까 크게 욕심내지 말고 지금은 좀 짧은 이런 그 수익을 목표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지금 수익에 대해서만 잘 관리를 하신다면 현명한 대응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짧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일단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시청자분은 끝자리 072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방송을 항상 기다립니다. 재룡전기 매수가 7,20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과 그리고 대표님의 방송을 항상 기다리시는 시청자분이신데요. 자, 오늘 재룡전기는 0.31%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6,53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지만 최근에 고점에서 좀 흘러내리면서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몇 년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제가 방송할 때 무조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체감관, 좋은 사람 한 명에 의해서 인생이 시비가 걸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 얘기 항상 해드립니다. 적어도 저한테 주식을 배우면요, 결코 쉽게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장중방송 현재 보시는 분들이 100%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하고요, 지수가 하락해도 수익 날 수 있고 위험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 안전한 투자, 편안한 투자, 인간다운 투자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극소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인간답게 투자하자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폐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제가 여태까지 버티는 줄 아십니까? 저는 중간에 방송 못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공백기도 있었고. 근데도 여태까지 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론과 실전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말했던 그 통태촌놈의 주식이론과 실전이 틀리질 않아요.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장중방송을 보시면 더 좋은데 못 봐도 상관없으니까 9시 방송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재룡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7,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약간 무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북한 문제 파악 후에 접근하세요. 왜? 이건 북한 테마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이제 열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북한 방문하고 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거든요. 그때 따라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본연의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이 다시 무슨 회담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급등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캐릭터를 잘 모르신 거죠. 너무 늦게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뭔가 기대감이 있기 전에 뭔가 조짐이 있을 때는 들어갔다가 뉴스가 남발할 땐 그때 던지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진전된 게 없잖아요. 북미회담도 안 하고 있고, 맞죠? 또 남북한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어떤 테마인지, 그냥 그런 게 없는지 이런 걸 보시고 하는 게 좋겠고요. 참고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핵감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 인내만 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밤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아주 리얼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쨌든 아직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 네, 그 정도까지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고 대응하시고 선택하는 거 자체도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또 어떤 종목이 그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 또 이어가는지 그 부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룡전기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 라인에서 매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 파악 후 좀 접근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슈들 잘 살펴보시면서 유연하게 대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끝자리 281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ISC를 매수가 18,900원에 비중 100% 실으셨다고 합니다. 진단 꼭 부탁드린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일단 비중 100% 실은 종목입니다. ISC를 오늘은 0.57%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17,7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최저점 16,150원 이 가격대를 좀 버티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선물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100% 배팅은 안 됩니다. 차라리 파생이나 아니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왜? 종목은 갑자기 악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관된 것들은 거래 정지되는 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호재 악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종목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악재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으니까 100% 비중은 좀 자제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절반 매도와 절반 보유 후에 신저가 이탈 시엔 재질문하고 아니면 일단 끌고 하자. 사실은 이분은 10% 손절가 라인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저평가된 곳도 있고 나름대로 가격 메리트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ISC는 100% 비중을 실으신 종목이기도 하고요.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절반 매도 50%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좀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저가 이탈 시 저희 쪽에 다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대표님이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0888님 보내신 문자고요. HL 사이언스를 매수가 34,723원에 비중 50% 실으셨네요. 전망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HL 사이언스는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31,8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같은 흐름을 제자리 걸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34,000원대 일단 손실권에 계십니다. 네, 매수가 잘못된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탄력이 좀 없죠.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결론 내려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절대로 잘못한 건 없어요. 나름대로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요. 추경한 것도 아니고.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본전에서 매도하거나 마이너스 10% 매도한 다음에 확실하게 이 빨간색 121선 이탈했을 때 그때 하시면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사이언스는요, 일단 본전, 상승 시 본전,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일단 가격대는 확실하게 조정 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44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JW 신약을 매수가 9,800원에 비중 5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JW 신약은요, 0.85% 강보합으로 올라가면서 9,53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9,000원대 후반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구간 소폭의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죠.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의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서 설명드리겠고요. 자, 복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 수평선 라인에서 매수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건 추격 매수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좀 조급한 거죠. 왜?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이 종목은 작년 11월 하순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상승 추세가 된 거예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싸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답이에요. 검은색이 21선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왼쪽 동그라미에서 했다 그러면 이분은 추격 매수했으니까 잘못됐고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조급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실전적인 강의를 해드립니다. 왜 해드리냐? 확률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제가 아까도 그 말 했잖아요. 100번 매매에서 50번 성공하고 50번 실패하면 뭐 할 거냐고요. 딱 20번 매매에서 15번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나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바닥에도 그런 룰이 있어요. 장중 방송을 정말로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해서 유지되는 사람을 진짜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왜? 장중에 말하는 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다들 통이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금감원에도 많이 신고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뭐 온갖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이런 거 많잖아요. 신고하면 그 상금도 받으니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장중 방송을 하냐 안 하냐 한번 잘 보세요. 안 해요. 왜? 들통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가지 다 강의를 해드리니까 이런 거 배우시고 확률 높은 게임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신약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매도, 재매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791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SM코어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1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새해 인사와 함께 이렇게 상담 내용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SM코어 오늘장은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15,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전에 봤었던 차트와 좀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이었었던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보자면요. 자, 일단 SM코어는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한 종목만 갖고도 제가 1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죠. 파란색 60일선이 빨간색 120일선을 돌파했으니까 상승 추세예요. 자, 상승 추세일 땐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 다 아실 겁니다. 평택초는 매니아들은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던가 파란색 60일선 위에서 매수하던가 아니면 빨간색 120일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월 하순부터 1월 끝자락부터 2월 내내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밀렸죠. 그러면 이거는 21선 아래나 61선 위가 아니라 120선 아래에서 기가 막힌 기가 있었다는 거죠. 왜?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시고 가치도 보지만 차트도 보고 시향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장의 종목을 제가 21선 아래, 61선 위, 120선 아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때 바로 시향을 같이 참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점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투자 별거 아니에요. 논리적 분석, 합리적 대응. 그래서 손소이대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게.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좀 부족한 분들이에요. 왜? 어떤 투자든 그게 주식이 아니라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수익 나는 투자는 절대 없어요. 왜? 모든 투자는 왜곡과 변수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분석이 불가능한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손해를 극소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황과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방송 순서도 이런 시황과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분석해드린 다음에 또 종목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일단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본전, 상승시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 라인 매도 후 다시 한번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끝자리 38666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카페 24를 매수 가 75,200원에 비중 10%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카페 24는요. 오늘 5.36% 상승한 9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대표님. 지금 근데 저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페 익사 같은 경우에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주가 3,000원짜리예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매매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한 다음에 GM에서 사시길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절대로 추격하지 말아달라. 왜? 너무 이거는 고평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관 수익 구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또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941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표님 파워로직스 매수가 5,534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5,680원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 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주 정석대로 했어요. 자, 추세가 이거 뭐죠? 상승 추세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상승 추세 시작이 됐잖아요. 파란색이 더 높잖아요. 빨간색보다. 61선이 더 높으면 상승 추세거든요. 그리고 매수한 라인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종목을 보시면서 시황까지 같이 곁들여서 아주 잘하신 거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형의 종목인데 이분은 21선 아래, 검은색도 아니고 61선 위, 파란색도 아니고 121선 아래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니까 그때는 따라잡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 매수를 하잖아요. 똑같이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여기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9시 방송에서 이 정도 공개해드리면 도대체 장중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공개하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3시간, 최소 3시간, 많게는 4시간 음성 방송합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고 합니다. 저 정도 위치가 되고 저 정도 경력자들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도 해드려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이 이제 점점 마감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드리겠으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상승 시 계속적으로 하락 시 본전에 대한 의견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10%좀 잡아보시고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531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제일약품을 매수가 74,400원에 비중 20% 매수가까지 오를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일약품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64,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제일약품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매수가가 73,000원대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좀 올 수 있을지 여부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오는 게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평가손이 마이너스 50, 70까지 갔다가 한 3년 뒤에 본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페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매수 잘못하신 겁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 전에 뭐 하다가 여기서 매수하시냐고요. 추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실패하는 4가지 요소. 추격 매수한다. 손절한다. 주식 비중 거의 한 100%에 가깝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돈 벌려고 덤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본전, 상승 시에 대한 본전 의견이고요. 마이너스 20% 손절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매도 후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가격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함께 좀 도와주신 대표님과는 아시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로도 트위터로 좋은 내용 받아보고 있으시다고 피드백을 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트위터 정우영 대표님의 팔로우 해보시고 다양한 투자 전략과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께 드릴 고지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